자,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기호순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은건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은건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갑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갑입니다. 예. 자, 오늘은 패널로 후보해 주실 분들 소개했습니다. 배재대학교 최혜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금웅섭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초청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의 기준은 현역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원내 귀속단체 정당 후보만 모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초청하지 못한 그 외 정당 후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방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질문 4개와 정책 공약 질문 4개를 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 개인에게 6분씩 드려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시간은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은건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BS 기독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중구 구민 여러분. 저는 2006년부터 민선 4기 중구청장을 지낸 새누리당 기호 1번 중구청장 후보 이은건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선 4기 중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업들도 추진하고 이뤘으나 재선에 실패하고 많은 고뇌와 번민도 해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아픔을 많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저 스스로를 승화시키고자 좌고호면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 이은건 개인보다는 중국 국민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중구청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갑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고요.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중구청장 후보 기호 2번 박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중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의견을 나눴고, 또 새벽에는 환경관리요원들과 쓰레기를 치우면서 현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저 기호 2번 박용갑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민생 행정으로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 현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효택 교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동서 교육 격차 문제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서 교육 격차는 대전시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의 교육 환경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차이로 학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 현황이라든지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용갑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중구는 지난 1932년 충남도청이 우리 중구로 이전되면서 80년 동안 대전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둔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노원지구 또 도안지구 이런 그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상권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동서 간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1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4개 중학교와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만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이 공동화되고 있는 이런 우리 학교 공동화를 막자.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같이 힘을 협력하자, 이런 뜻에서 1년에 약 2억을 가지고 한 학교에 그 2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우선 10개 학교만 학력 신장이 되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학부모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얻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새누리당 이윤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참 중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교육 문제마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교육 격차 문제가 이게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중구나 또 대전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어떤 제가 볼 때는 공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공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교육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용갑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이사를 많이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원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거라든지 인적 문화적 이런 사회적인 자본들, 또 교사, 동료 집단, 또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자연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서 이 차이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옛날에 신사임당께서 뭐 자식을 위해서 이사 갔다고 하듯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역차별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역현안 질문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호태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다음은 이제 지역 상권 지키기 위한 공약 또 정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골목 상권이 이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내팽겨 둔다면은 대기업 위주의 상권이 확산되면서 이 지역 상권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 대기업 행포로부터 골목 상권, 즉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시민 참여형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이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지키고 육성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권 지키기 정책을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의 이윤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예, 골목 상권 문제도 참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 골목 시장들은 대형마트 등에 밀려서 아주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허탈감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서 지역민의 일자리도 잃게 되고 또 지역 상품도 팔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상인들과 한번 제가 만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우선은 길가에 있는 곳들은 이제 주차 단속 문제를 가장 먼저 원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것도 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또 단속을 심해해서도 또 안 되는 문제고 참 뭐라고 저도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종시민주당 박용갑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사실 지역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또 골목 상권 참 어렵습니다. 대형 그 유통점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형 유통점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쉬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오전 시간에 이제는 8시에서 10시부터 운영을 하게끔 네. 이렇게 그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요즘 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또 그 경영 현대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가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더 매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차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기본적이고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상점가라든지 또는 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선 확대해서 좀 더 뭐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게 명절 때나 이럴 때만 이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이용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호소 정책위원장께서 지역현안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지난 민선 4기 때 보문산에 동양 최대 그 동굴령 수족관이라고 하는 아쿠아월드가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장을 한 가운데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했던 대전시하고 해당 사업주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애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업 및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이 지금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용갑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그 금홍섭 위원장께서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아쿠아월드 하면 지금 보문산이 지금 이렇게 그 자연환경도 그렇고 다 좀 많이 그 훼손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쿠아월드의 그 상인들 약 94억 정도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일단은 그 기각이 됐지만 2심에서 지금 73억 6천이라는 구청과 시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쿠아월드 지금 말씀하셨지만 무리한 사업,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이 사업이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쿠아월드는 앞으로 사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어떤 대책이 그래 뚜렷하게 대전시도 그렇고 대책이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것들이 대사동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튼 이 보문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윤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아쿠아월드는 2009년도 11월 3일에 기공식을 해서 2012년도 2월 달에 운영난으로 폐장이 됐습니다. 민선 4기 때 시작을 해서 민선 5기에 사업을 완료하게 됐던 겁니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중간에 자치단체들이 바뀌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냈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정치적인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뭐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임 단체장들이 좀 채우고 수정을 보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이 단체장이 해줄 일이지 낙선한 단체장들이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은권이가 구청장 되면 내가 아쿠아월드 인수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계약서까지 썼대요. 제가 청장 되면 한번 열심히 행정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금호순일주 위원장, 난 지역현안 질문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구 충남도청 이전 부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요. 원도청에-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이 내포를 이전하면서 해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임시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고 따라서 충남도청이 이전하기 전부터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바가 있고요.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구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보면 대전시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백가증명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청장님 새로 되신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우리 두 분의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은권 후보께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현재 구 충남도청 부지는 도청 이전 특별법이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특별법이 완성되어진다면은 구도청 인근 주변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창작지구, 창작활동공간 뭐 이런 것을 줘서 우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공간에는 또 상징적으로 도심 중앙에 한국식 정원, 이런 정원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청과 그 문화예술 연계해서 저는 사실 도청 뒷부분에 충남학원과 열린 그 깃플록에 인사동 같은 거리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연계를 해서 도청 부지에 문화예술 공간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대흥동 문화의 거리와 또 연결이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장이 됐을 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박용갑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충남도청 문제는 우리 비단 우리 중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대전시 전체의 문제고 우리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그 충남도청 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들께서 다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그 도청 이전 지원 특별법이 개정안이 지금 언제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 대전시로부터 무상양해를 받아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손 놓고 있습니다. 뭐 공약해서 내가 표 얻었으니까 또 지나고 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실 우리 중구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조그만 그 간호대학이나 이런 거 있지만은 그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대학이 유치해서 문화예술이 함께 대흥동과 연계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남도청 뒷길에는 사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약 70억 정도 들여서 개발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공약 질문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후보자 질의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박용과 후보께 6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건 후보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아쿠아월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쿠아월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가 했으면 아쿠아월드를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글쎄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아쿠아월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쿠아월드를 어떻게 해도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고기 아쿠아월드 부산이나 서울에 가면 굉장합니다. 또 가격도 여기서 처음에 할 때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은건 후보께서 내가 한번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방안을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아쿠아월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또 그것은 대전시 부지인 공원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중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중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야, 아쿠아월드를 이거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아쿠아월드 저 사업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 사업이 대전시에서 제가 민선 4기를 지낼 때 대사동 5거리에 생태천 보온건설을 시작해서 아쿠아월드의 위에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청년광장을 문화의 조각공원을 만들고 그 위에 플라워랜드 동물원, 뿌리공원까지 연결되는 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추진된 게 아쿠아월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질 않았어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후보자 간 질의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좀 가기 위해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너무 루즈하게 가고 있거든요. 재미가 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거든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간단하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살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노력해서 아쿠아월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분 43초 남았습니다. 예, 아쿠아월드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은 대전시와 충남도와의 관계예요. 우리 중구청이 거기에 같이 물론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시키니까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구청의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충남도로부터 사서 민간 개인한테 그것을 재매각을 한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사실 서대전 광장에 사계절 인조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해서 6억 3천 들여서 그걸 하고 바로 철거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아월드 문제는 중국 돈 들어간 게 이론도 없다니까요. 단지 그 지하방카를 난개발했을 때 민간이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주쿠에서 나서서 매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긴 거고, 두 번째 사계절 인조 스케이트장 문제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국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조 스케이트장을 만든 붐이 일어났습니다. 왜?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국고 3억 들어가고 지방비
3억 들어갔습니다. 입찰해서 6억 3천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또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시끄럽다, 민원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열어놓고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고 반납할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3년이 지나니까 바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거기는 매점도 만들어놨습니다. 매점만 운영을 해도 수익 사업이 됩니다. 고온 관리가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니 이런 시설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직 청장께서 좀 더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2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초, 예, 더 하실 수 있어요. 예. 20초. 예. 예. 사실 뭐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죠. 이 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걸 보고해야 됩니다. 그 뭐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책 공약 들어가겠습니다. 금문석 정책위원장께서 이은권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죠. 예. 먼저 원도심 경제 활성화 관련된 질문인데요. 두 후보 모두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원도심을 부활시켜서 대전의 중심지로서 역사성과 문화성을 되찾고 상권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공약입니다. 특히 이윤권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거 보면 은흥정이, 대전극장통, 대흥동 예술의 그리고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예충남도청 주변을 특색구역으로 지정해 근현대와 또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재창조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게 경제부분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엑스포과학공원에 또 민자 쇼핑몰이 들어오고요. NC백화점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둔산에 대전역 민자역사 쇼핑몰 이런 대형 그 쇼핑몰들이 입점하는데 최소한 쇼핑 수요만도 2,500만 명 정도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어떤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이은권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예, 약 한 16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은흥정이 거리에 스카이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에 기여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가 허전해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된 LED 이런 거리를 보기 위한 사람들에게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흥동 문화예술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저는 비 오는 날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리를 상상을 해봅니다. 현재 소극장, 갤러리, 뭐 화廊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은권 후보께 금호수 시장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도시 재창조 사업 관련된 질문인데 이건 뭐 중구청장 후보님 두 분 말고도 대전시장 유력 후보들도 다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시장 유력 후보 두 분 모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원도심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구청장이 되시고자 하는 우리 두 분 후보님도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특히 이은권 후보님께서 여러 정책들 중에 제시하셨는데 선화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적극 추진하고 또 용두 지역도 도시재생정비 촉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문 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지난 10여 년 넘게 보면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성
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멈춰져 있는데 과연 이게 의지만으로 이게 추진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하시죠, 이은권 후보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현재 중구 예산 가지고는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예산을 봐도 3,100억 정도가 되는데 편성은 2,700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367억 정도가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청장할 때도 겨울 대비해서 연막하심을 비축하는데 그거 할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대로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대전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 벌리고 얻어와야 됩니다. 우리 박 후보님도 계시지만 신규로 할 사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태도 발행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제가 재구상하고 재창조하는데 온 정열을 쏟아부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서 중구 발전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윤갑 후보께 질의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뒤에 질문키로 되어 있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박윤갑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선화 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 이은건 후보님 제시한 것 똑같은데요. 다만 구민회관 건립하겠다. 안영동 생활체육종합단지 조성하겠다. 중청동 호남철교를 입체화하겠다. 또 유동천의 우환도로를 건설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중구 경유 및 조속 추진하겠다. 산서종합복지관 건립하겠다.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시비나 국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까, 그리고 구민회관이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선화 용도지역 그 개발 문제는 이미 거기는 이제 한 곳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곳은 7곳입니다. 총 7곳인데 세 곳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세 곳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구민회관 건립은 우리 중구에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또는 다른 일반인들이 행사를 할 때도 보면 공간이 없어서 서구나 저 동구에 가서 빌려서 해야 된 그런 형편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일반인들이 또는 어떤 단체들이 행사할 때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평생교육학습원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어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서대전 야외음악당 그 광장에 이게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여기에 약 800석에서 1000석짜리 구민회관, 가칭 구민회관입니다.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서류를 올려 있는 상태고요. 산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12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부지 여기는 10월 달부터 994억인데 10월 달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금호수 정책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정책 공약 질의 박윤갑 후보께 네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같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은건 후보님께도 질의 드렸는데 지금 대형 쇼핑몰이 공익적 사업이라는 목적 하에 대전에 여기저기 들어옵니다. 최소 NC백화점까지 포함하면 5개 지역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한 새로운 신규 쇼핑 수요가 한 2천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도심 활성화 또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클 텐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해당 구청장 후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아주 참 문제입니다. 이게 뭐 우리 비단 우리 중구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마 전국적인 대도시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중구가 굉장히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공실률이 21%였는데 그 조그만 1인 기업부터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은 이제 공실률이 15.6%로 낮아졌습니다. 제가 민선 5기 들어서 그동안에 그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약 190여 개 기업을 유치해서 3,400여 명의 그 고용 창출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됐지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은 이제 광역단체와 국가와 큰 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예. 그 예술 관련 특수대학 유치 이런 예.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역사성에 근거해서 또 그 지역의 그 사회성에 근거해서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계획하고 좀 다른데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전시가 1차적으로 즉 거기 우리 시민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제2의 안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번 기다려 예, 볼 예,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우택 교수께서 우리 이윤건 후보에게 정책 공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중구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 후보께서는 이 중구 특성에 맞는 자발적 재난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의 작성 등 실질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정신적인 해이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번 세월호 참사 진행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정되면 바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이 산동네는 소방도로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최소한 소방도로는 뚫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많은 시스템을 정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서 이런 예방 조치를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걸 제가 청장이 되면 점검을 해서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윤건 후보께. 네, 이 후보께서는 보문산 주변 지역 관광 벨트화를 통해서 모든 구민이 보문산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위상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이 주변의 시설과 연계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여서 이 지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 보문산 개발은 역대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중구청장들 모두들 한결같이 내걸은 공약이었지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질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장할 때 구상했던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동 오리부터 뿌리공원에 이른 구간을 벨트화시키겠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고 머물 수 있는 거리. 그렇게 가서 뿌리공원 우리 보문산에는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있고 꽃이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또한 우리 조상에 대한 효가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소호텔을 뿌리공원 부근에 만들어서 1박 2일 코스로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랬을 때 우리 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 개발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하고 원도심 지역을 아까 말씀 문화예술의 도시와 연계해서 두 경제축을 삼아서 우리 중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제 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물산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 경제를 부담을 시켜서 일으켜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공약 질의 7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 교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박용가 후보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용가 후보께서는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요. 네. 그것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없는 중구건설, 또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또 깨끗하고 푸른 중구 조성을 통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복지 환경을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전 이런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뭐 안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안전은요 1분 1초도 언제고 안전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그때부터 뭘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상시에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행정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사실 안전 저희들은 늘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띱니다. 뭐 우리 그 직원이나 간부님들한테 같이 나가십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직접 현장을 뛰고 아침에 회의 때 제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간부님들 같이 나가서 같이 띱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뭐 지시하고 보고 듣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고 또 심지어는 아침에 쓰레기차를 같이 새벽에 타면서도 이 환경관리원들이 다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 이런 걸 검토해서 회의 때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이 지금 것부터 챙겨 나가는 것이 과연 그게 안전이지 지금 어떤 사건이 딱 터졌다고 해서 이거 그냥 금세 뭘 만들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안전한다 제발 이런 행정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후보에게 드리는 패널들이 후보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용가 후보께 최우택 교수께서 질의해 주시죠. 네, 이 박 후보께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인성이 올바른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또 은행동 대흥동의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고요. 또 전통문화 계승과 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구민 생활체육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교육과 문화예술 도시 건설을 위한 박 후보의 이 구체적인 공약 내용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동서교육격차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이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인성사업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를 효문화를 진짜 효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은행동의 스카이로드, 또 대흥동의 문화예술의 거리, 또 골목 재생 사업, 또 그 국악 연정국악문화원에 이제 대전문화예술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이제는
여기에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스카이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이 관련 문화예술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제2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옛 문화의 정치를 다시 느낄 수 있고 또 현대 문화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들과 후보 간의 지역 현안 문제, 공약 질의까지 다 들어봤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 CBS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전 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구청장 후보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은권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갑 후보 모시고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인데요. 이은권 후보께 저희들이 6분을 좀 드릴 테니까요. 박용갑 후보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갑 후보께서는 2010년 6월 말 현재 부채는 126억 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126억인지를 듣고 싶고, 제가 청장할 당시에 빚을 많이 졌다, 뭐 산더미처럼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서 빚을 졌느냐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만큼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빚을 이만큼 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쭉 지방채 발행한 금액 모자라는 금액만 다 보태가지고 저보고 빚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다고 무작정 주는 건 아닙니다. 상환 계획에 의해서 그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환 능력이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보증서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2,400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86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도 좋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2009년도 그 당시에는 권장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지방채 5억만 더 발행해서 써라. 그러면 78억을 중앙에서 내려주겠다. 그게 뭐냐?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좀 저희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두 분이 너무 밋밋하게 가시니까 지금 제작한 입장에서는 사회부 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좀 그런데 시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한 뭐 10초 정도 2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좀 가시죠. 좀 타이트하게. 제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제가 2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박 후보께서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데 왜 이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죠. 예. 자, 지방채는요 97억 6천이 원금이고 이자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자까지 계산을 하신 거군요. 20억 8천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빚이니까 그래서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가 상환할 능력 이런 것을 좀 따져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따져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물론 누구고 다 빚내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뭐 우리 주민들이야 빚내서 뭘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후보께서는 조금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채를 지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과 국가행정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생활행정입니다. 됐습니까? 계속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묻겠습니다. 생활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다는데 돈이 있어야 알뜰하게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알뜰하게 생활을 합니까?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후보께서는 말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안 하면 25% 구에 돈 안 들이면
중앙정부 75%를 못 받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하지 말라 이 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소방도로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 후보님도 하실 말씀을 하세요. 예, 하시됩니다. 예. 그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동주택 방식이 있고 현지개량 방식이 있는데 바로 현지개량 방식에서 우리가 25%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마련해서 해요. 그렇지만 중앙에서 이것을 선정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문 3구역 같은 경우 한 군데가 다행히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 마치 내가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 큰 거 하나 사면 조그만 거 하나 껴줄 테니까 냉장고 사라.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냉장고를 사는 그런 격의 행정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본문 3구역 130 주거환경 하신다고 그랬는데 2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60억 예산 편성 못한 데서 그 20억 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자료 보니까. 근데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건 틀려요. 그리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중앙에다 신청해서 주거환경에서 하게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거지. 거기서 안 해준다고 그냥 손 놓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낙후지연적이 있으니 이거 주거환경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130억 잘 했습니다. 근데 구에서 돈을 22개월 될 돈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제가 10초를 더 드린다고 했으니까 10초 마이크 켜주시죠. 예, 10초 더 드릴게요. 말씀하시겠으면. 다 했습니다. 예, 다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지금 후보자 질의가 좀 잘 안 가서. 예, 예. 자,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마쳤고요. 각 후보에게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 1분씩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남게 되면 1분 30초씩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로 시계 좀 세팅해 주시고요. 예. 자, 순서상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윤갑 후보께서 1분 30초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중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92개 기업을 유치하고 3,4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습니다. 또 공실률도 21%에서 15.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은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지역에 약 4천억 정도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된 건 아닌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빚도 또 많이 갚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유권자 여러분, 저 기호 2번 박윤갑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민생 행정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또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기호 2번 박용갑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 일로써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이윤건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이윤건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믿어주십시오. 민선 4기 구청장을 할 때 중구문화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들 공원 조성이라든지
국부리공원 확장 사업이라든지 족보박물 건립이라든지 유천 1동, 은행 선화동, 산성동, 문화일동,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등등 많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릴 수 있는 황무지 중구에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은권이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중구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 추진력 좋고 배짱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확 풀어드릴 수 있는 이런 이은권이가 돼서 중구의 발전과 중구 국민의 행복을 열어드리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전시 중구청장 새누리당 이은권 후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윤가 후보를 초청해서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방안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배재대학교 최우택 교수 또 그리고 대전 참여시민연대 금호정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전 CBS에서 마련한 6.4 지방선거 대전시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금까지 4회 김기수 프로듀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